인테리어 디자인과 3주차 2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앞부분에 제가 이제 과제 리뷰 같은 거 하면서 주저리 조금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렇게 좀 뒤로 25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2차시에는 아까 1차시 마무리된 거에서 이제 도면틀 스케일 조정하는 것만 한번 설명을 하고 천장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캐드 화면으로 돌아갔다 올게요. 디멘션까지는 다 넣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면 틀이라는 거 좋습니다. 이 도면 틀 치수를 한번 재볼까요? 치수를 재보면은 가로가 지금 399, 세로가 282 정도 돼요. 원래 A3가 420에 297인데 출력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나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여백 설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420의 297보다는 제가 퍼센트로 살짝 줄여놓은 사이즈의 도면 틀이에요. 이 도면 틀 준 거를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여러분들 그리는 도면으로 갖고 와서 컨트롤 V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엄청나게 조그맣죠? 도면 크기 대비. 여기에 넣으려고 하면 지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면의 스케일에 맞게 도면 틀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도면 틀 선택해서 SC 엔터 누르고 포인트로 아무데나 한 군데 끝에 잡고요. 레퍼런스 1일 때 몇? 80 해서 80분의 1로 키워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일반 스케일로 80배 작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택하고 스케일 SC 엔터 누르고요. 엔드포인트 코너 아무데나 잡아주고요. 레퍼런스 R 1일 때 80 그러면은 80분의 1로 커지고요. 이 도면을 여기 안으로 그대로 이동시켜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쏙 들어가지죠? 먼저 이 도면 틀에 넣는 과정을 하고 디멘션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80분의 1로 들어가겠지 해서 전부 다 디멘션을 80분의 1로 넣어놨는데 아무리 꾸겨 넣어도 안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도면을 100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도면틀을 키워야 되거든요. 출력하는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디멘션, 글씨체, 글씨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면 틀에 도면을 대략 사이즈로 한번 넣어보고, 그런 다음에 디멘션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도면 그려진 대로 많이 다 썼더라고요. 실명 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명칭 쓰고요. 바닥 마감재를 쓸 건데 여기 보면은 플루어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0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레벨 차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단만 올라와서 여기 다 같은 레벨로 디자인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정 APP, 지정 에폭시 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APP는 approved, 그러니까 승인이 된 재질의 에폭시 도장으로 피니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에폭시 도장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바닥에 그냥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 느낌으로 회색빛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코팅이 하나 입혀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기본 바닥 마감에 그 부분을 좀 곱게 갈아낸 다음에 투명한 에폭시를 이용해서 한번 칠을 해준 거죠. 표면을 청소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페 갔을 때 바닥이 시멘트나 이제 콘크리트 느낌이다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에폭시 도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이 에폭시 자체가 약간 이제 화학 성분이기도 하고 두께를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해놨을 때는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깨끗하지만 나중에 쓰다 보면은 갈라지기도 하고 일부가 이렇게 뜯겨져 나가기도 하고 밑작업이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요즘은 아예 이 콘크리트 바닥 자체를, 그 콘크리트랑 시멘트랑 다르거든요. 시멘트와 모래와 이런 거 비율이 다른데 그런 원 바닥 자체를
그냥 곱게 연마를 해서 어떤 도료를 쓰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공법들이 나와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쓴다면은 조금 더 좀 유해물질도 덜 나오고 유지 관리도 쉽지 않나 싶어요. 근데 결국 마감은 다른 마루나 타일이나 이런 거를 붙이지 않은 그대로의 마감에 투명한 칠만 한 마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설명을 안 했을 텐데 우리 옛날에 커튼 그려봤죠? 반원 가지고 피팅룸 같은 경우에는 뭐 문을 달아도 좋고요. 이런 커튼을 이용해도 좋은데 여기 이 공간 자체가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좀 심플하고 간소하고 마감재로 어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그렇게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 새 옷을 사는 굉장히 뭐 고가의 의류 샵도 아니고요. 기부받은 중고 물품 샵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입어보고 이러는 경우보다는 그냥 편하게 아주 가격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중고 물품이니까 당연히 싸죠. 그러니까 뭐 꼭 입어보진 않아도 마음에 드는 것들을 좀 쉽고 편하게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준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이제 프로젝트 네임 이것도 다 잘 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썼어요. 자기가 본인이 카페 이름을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드로잉 타이틀은 뭘 쓰면 될까요? 드로잉 타이틀은 평면 돈지, 천장 돈지, 인면 돈지 이 부분에 쓰면 되고요. 스케일 우리 80분의 1이죠. 1대 80 쓰면 되고 도면 그린 날짜, 드로잉 한 사람, 캐드 작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한 사람 다 본인 이름이나 이니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에는 이제 뭐 특기사항들 넣어주면 되고 여기 밑에 리비전은 뭐라 그랬죠? 도면을 수정한 횟수, 몇 번째 수정한 도면인지 써주는 란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맞춰 놓으면 되고요. 도면 틀은 우리 지금 딱히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0번 레이어에 같이 넣어놨어요. 0번 레이어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해치 넣었나 모르겠어요. 해치 여기 노란색으로 된 원래 건축 벽체는 솔리드 해치 넣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인테리어 한 데는 이렇게 사선 해치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솔리드 해치와 사선 해치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에 올라가는 화살표 표시 그 다음에 이쪽에 외부 계단 여기 공간이랑은 전혀 상관없긴 하지만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화살표 업, 다운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면도가 끝이 났고요. 요거를 지금 다 까먹지 말고 다 같이 세이브를 한번 합시다. 세이브 해놓고 옆에다가 그대로 카피한 상태에서 천장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천장도를 그려볼 거고요. 이 천장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뭐였죠? 문이 있으면은 문을 다 닫아줬죠. 이 문 닫아주는 거는 레이어 뭐 쓰면 되냐면 윈도우 레이어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어를 윈도우 레이어로 바꿔주고요. 문은 어떻게 닫아주면 될까요?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문들을 먼저 다 닫아줄게요. 그러니까 천장도에 문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천장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천장까지 문이 가 있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인방이라 그래서 문 위에 벽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벽으로 막아줍니다.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 언그룹 이렇게 다 문을 닫아줄게요. 그룹, 언그룹 지워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스팅 실은 이렇게 슬라이드도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크게 상관없고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또 그룹, 언그룹 해주고요. 문은 지워주고 여기 문도 지워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이아웃에 맞게 그린 캐드 도면에서 문이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룹을 안 묶어 놓은 데는 또 바로 지워지죠. 또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명이나 이렇게 가구 명칭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천장도에서는 대부분 지워줍니다. 천장에 워낙 표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싹 다 지워줄게요. 이게 지금 레이어로 딱 글씨만 남기고 고기만 싹 지우면 좋겠지만 옆에 또 평면도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많지 않으니까 선택해서 이렇게 좀 지워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는 이제 천장도로 본다 그러면은 천장에 이런 계단들이 지금 사실은 안 보이겠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계획을 할 건데, 이게 있는 가구가 있는 상태에서 천장 계획이 돼야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요. 출력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구를 레이어를 잡아서 뭘로 바꿀까요? 데프 포인트로 바꿔줄게요. 색깔은 좀 안 보이는 색깔, 이렇게 회색 톤으로 전부 다 바꿔주겠습니다. 선택하고 다 선택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구 가지고 배치된 거 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데프 포인트 색깔은 253번이나 이런 걸로 쭉 바꿔줄게요. 안 바뀐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손을 보면 돼요. 어차피 출력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밑에 형태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레이어 자체가 디폴트 포인트, 데프 포인트면은 어떤 방법을 써도 출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이어만 이렇게 하나씩 싹 다 바꿔주시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평면도를 옆으로 카피해서 천장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의 도면입니다. 다 선택을 하세요. 지금 블럭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죠. 깨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디폴트 포인트에 색깔 바꿔주고요. 안 바뀐 애들은 그냥 두세요. 블럭이라 지금 안 바뀐 것들이니까. 전체 다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게 다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 레이어 프로퍼티로 가서 디폴트 포인트만 빼고 다 한번 레이어를 꺼볼게요. 현재 레이어는 못 바뀌니까 안 되니까 현재 레이어를 일단은 디폴트 포인트를 현재 레이어로 바꿔봅시다. 바꾸고 나머지 것들을 0번부터 쭉 다 꺼볼게요.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어때요? 다 바뀌었어야 되는데 가구가 지금 남아있죠? 가구를 한번 켜볼까요? 그랬더니 뭐가 안 바뀌었어요? 여기 블럭으로 되어 있던 소스로 되어 있던 것들이 안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X 전부 다 깨서 디폴트 포인트로 이렇게 다 바꿔줄게요. 한 번 깨서 안 되는 애들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블럭이 막 2번씩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카피해서 갖고 오긴 했지만 X 눌러서 깨준 다음에 디폴트 포인트 색깔은 253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블럭이었을까요? 조그만 것도. 일단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꿔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X 엔터 전체 디폴트 포인트에 이렇게 바꿔줄게요. 안 바뀐 애들이 있네요. 끝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매치 프로퍼티 한번 써볼까요? 왜 안 바뀌나? 안 바뀌는 것들은 일단은 한번 더 볼게요. 두고 다시 레이어로 와서 다 켜볼게요. 다 레이어 키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잡히네요. 얘가 두 겹일 수도 있어요. X로 깬 다음에 다시 디폴트 포인트로 바꿔주고 색깔 바꿔주고 이제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얘도 디폴트 포인트로 바꾸고 색깔만 바꿔줘 볼게요. 안 되면은 원하는 대로 일단은 싹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다시 레이어 프로퍼티로 가서 나머지 것들을 다 끄고요. 뭐를 할 거냐면 가구가 굳이 지금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되면은 천장도 계획할 때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가구가 아니고 요거 해치여야 되는데 그쵸? 해치여야 되는데 레이어가 잘못되어 있네요. 켜놓고 이거는 선택해서 뭐 해야 될까요? 레이어가 252번은 맞고요. 프로퍼티로 가서 레이어 자체를 해치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 꺼질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왔다 갔다 레이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복잡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다 가구들만 남았을까요? 남았으면은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요. 전체 선택을 지금 왜 선택이 안 될까요? 디폴트 포인트는 지금 선택이 안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선택을 해서 이거를 블럭이나 그룹으로 잡아놓고 이 위에다가 천장도를 그리면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디폴트 포인트만 남은 상태에서는 어때요? 아까 선택이 안 됐었죠. 지금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단은 출력이 안 보이게 두고요. 이 상태에서 도면을 그리던가 여기서 일일이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이 너무 지금 많아지니까 일단 잠깐만요. 0번을 커런트 레이어로 하고 다 나머지 꺼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커런트 레이어가 아니니까 잡혔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뭐를 할까요? 블럭, BLOCK 블럭 하고요. 이름은 천장용 평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면 얘는 하나로 지금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고 다시 레이어는 디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를 다 한번 켜볼게요. 지금 굉장히 레이어를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했죠.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작업의 요점은 뭐냐면 이 밑에 가구 도면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아파트나 그 카페는 우리가 레이어를 두 가지로 만들었었고 아파트 도면 할 때 요 밑에다가 가구를 흐리게 보이게 해놓고 이 위에다 천장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페 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살짝만 한번 보여주면은 등기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가구까지 밑에 깔려 있으면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천장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흐린 색으로 해놓되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데프 포인트란 레이어를 가지고 출력할 때 보이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요것도 데프 포인트여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선이었죠. 그냥 지금 이게 과연 안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DF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돼요. 플롯으로 가서 그냥 오토캐드 PDF 이걸로 하고 그냥 종이도 A3로 한 다음에 한번 임의로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 프린팅을 한번 PDF를 해볼게요. 어때요? 가구 전혀 안 나오고 치수의 보조선들도 안 나오죠. 이러면은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출력해 볼 필요 없고 출력이 안 되는 거 확인이 되었으면 됩니다. 그럼 밑에 보이니까 이 위에다가 계획하기는 좋고 출력은 안 되니까 깔끔하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밑작업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렵게 작업했으니까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이제 여기에 천장도를 그릴 건데 이 천장은 바닥이 노출인 것처럼 바닥에 어떤 마감재도 붙이지 않았죠. 우리가 타일이나 뭐 우드 플로링이나 어떤 것도 붙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천장도 그대로 생긴 구조물 그대로 쓰고요. 페인팅만 할 거예요. 페인팅만. 그러니까 1차 시 때, 첫 주차에 1주차 때 보여줬던 3D에는 조명기구까지 표현은 안 되어 있고요. 천장의 구조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둥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장에 보가 지나갑니다. 기존 천장도를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요 마젠타로 그려진 선 있죠. 이게 기존 천장의 보예요. 보는 기둥과 더불어서 구조체 역할을 하는 천정에 붙어있는 구조물이에요. 건축 구조물. 이따가 사진으로 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일단 기둥을 따라서는 한 줄, 두 줄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건 바깥쪽이니까 여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지나가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는 이제 우리 여기 천장이죠.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레이어 프로퍼티로 가서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뉴 레이어 Alt N 누르면 되거든요. 누른 다음에 실링이죠. CEIL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레이어 컬러는 일단 구조물이니까 마젠타로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 자체를 커런트 레이어를 실링 레이어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가 바이 레이어야겠죠. 여기 노란 선을 기준으로 원 기둥,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감싼 기둥이 아니고요. 원래 기둥 기준으로 이렇게 보가 지나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 줄 지나가고 여기도 한 줄 지나가고 이 보 밑으로 벽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는 것도 지나가겠죠. 여러분들도 이 안에 레이아웃은 다 달라지겠지만 이 보호 구조물은 꼭 다 같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선은 겹치겠지만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실제로 보가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아까 수정을 안 했던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그린 선 있죠? 이거는 바닥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도 되고요. 천장도에서는 지워도 되고요. 뭔가 다시 이제 좀 표현해 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히든 선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이쪽으로 처마나 뭐 차양이나 이런 게 계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계단 사이즈가 필요하니까 여기 턱과 계단 사이즈는 히든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크게는 기둥 따라 이렇게 다 지나갔고요. 요 사이에 지나갈 거거든요. 미드 포인트 잡으면 되겠죠. 미드 포인트. 이렇게 잡고 이 선도 어디까지 갈까요? 실제로는 여기까지 가겠지만 여기서 끝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폭이 보의 폭이 요거 기준으로 같은 사이즈로 갈 겁니다. 몇이에요? 600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600이 지나갔나 한번 확인을 할게요. 600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600이니까 옵셋을 몇씩 해야 될까요? 옵셋 300씩 하면 되겠죠. 300, 300 여기는 지워주고요. 하나 지나갑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미드 포인트를 잡고 미드 포인트를 잡고 여기 벽선까지 따라가고요. 이쪽은 익스텐드 해서 이 벽까지만 일단 표현해 주고요. 옵셋 300, 300 해서 600짜리 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여기서 표현 안 했던 이 부분, 여기도 기둥하고 기둥 따라서 얇게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갔고요. 이제 보랑 보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은 트림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다 지워주세요. 만나는 부분들은 싹 다 정리를 해놓으면은 천장 구조물은 끝납니다. 지금 이게 25분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유튜브에 이제 인코딩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5분을 좀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도 27분, 28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하고 일단 천장에 대한 거는 조명 계획은 잠시 후에 다시 3차 시 수업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